안녕하세요. Gate of Wisdom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입니다. 지은이는 오히라 노부타카이고 옮긴이는 오정화님입니다. 펴낸 곳은 밀리언 서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실현 전문가이자 비즈니스 리더들의 멘탈 코치, 뇌과학과 아들러 심리학을 접목해 독자적인 목표 실현법 행동 이노베이션을 개발한 주식회사 앵커링 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탁월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과제 해결 이외에도 올림픽 출전 선수, 톱 모델, 베스트셀러 작가, 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목표 실현과 행동 혁신을 도왔습니다. 저자의 활약상이 화제가 되어 각종 매체로부터 출연 의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을 위한 팀 매니지먼트, 셀프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와 강연, 경영자 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기업은 IT, 온라인 교육, 상사, 의료, 미용, 소매업 등 40가지 이상의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을 위한 행동 이노베이션 연간 프로그램과 온라인 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차세대 리더를 서포트하는 코칭 전문가 1000명을 배출하여 일본의 활력을 이라는 목표로 코칭 전문가 스쿨 NEXT를 만들었습니다. 저서 10권의 누적 발행 부수는 23만 부를 넘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미루기 습관은 한 권의 노트로 없앤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1일 1분 루틴 늘어진 기운을 단숨에 비꾸는 작은 습관, 루틴 등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행동의 시작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미루는 습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일을 미루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좀처럼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변화를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 본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귀차니스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하는데 측좌핵에서는 자극을 받으면 의욕을 고취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바로 이 도파민이 행동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 스위치만 켜면 누구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뇌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반면 작은 변화는 받아들이는 뇌의 성질이 바로 가소성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액션부터 시작한다면 쉽게 귀찮음을 느끼고 변화를 싫어하는 뇌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초 액션이라는 작은 한 걸음만으로도 측좌핵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영원히 행동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일단 행동하면 의욕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집필을 할 때에 카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집필 이외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카페에 가면 집필 작업을 한다라는 인식이 뇌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각인은 점점 강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효과를 앵커링 조건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 반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는 이 일을 한다라고 정해 최대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앵커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장소와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나 독서, 일기, 스트레칭, 산책, 근력 운동 등 습관화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쉽게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행동의 시작 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파민을 분비하여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자, 아자 등 소리치면서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몸을 움직여주면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집중력을 앗아가는 행동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직장인이 물건을 찾는데 소비하는 시간은 무려 150시간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때문에 책상 위 물건의 위치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물건을 찾는데 신경 쓰다 보면 집중력을 잃고 말게 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 파일이 갈 곳을 잃은 경우도 집중력 저하와 짜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 컴퓨터 바탕화면을 정리해야 합니다. 집중력은 도중에 한 번 끊어지면 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업무를 매끄럽게 재개하기 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한 후에 가장 첫 업무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작업을 재개할 때 순식간에 집중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일을 착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끝나면 내일 일을 예상해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미리 해야 할 일을 정해두면 헤매지 않고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 일반적으로 눈앞의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 쓰고 있는 일을 전부 종이에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머릿속이 빼곡하게 가득한 상태에서는 처리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가시화된다면 놀라울 정도로 다루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자신이 적은 메모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사람도 행동할 수 없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일을 미루게 되는 일이 증가합니다. 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분 동안 눈 감기입니다. 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여 뇌에 주는 부담을 극적으로 줄이면 긴장 정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 사람은 대단해. 분명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와 주목을 받으면 기대한 대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개념입니다. 행동할 수 없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종이에 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의 보고가 늦으면 이전보다 문제가 커진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그 결과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래에 마주해야 할 고통의 비참함과 괴로움이 구체적일수록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이것만은 피하고 싶어라는 고통 회피의 행동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파트 3에서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 행동하는 사람과 무심코 미루는 사람 사이의 능력이나 성격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과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자세, 인식 방법,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2번 만들어진다. 이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으로 창조된 후 실제로 형태를 갖추게 되는, 다시 말해 지적 창조와 물질적 창조라는 2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간식을 금지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디저트를 먹고 말았을 때 잠자기 전 1시간은 공부하고자 결심했지만 너무 피곤하여 결국 잠들고 말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왜 나는 하지 못할까라며 스스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점점 자신감과 희망,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잘하고 있는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자신이 성공한 일을 종이에 적어보면 작은 성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연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참지 못하고 한개비를 피우고 말았을 때 완벽주의인 사람은 이 좌절을 계기로 나는 의지가 박약하니 금연은 무리다라며 금연 도전 자체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하루에 한 갑을 피웠는데 한개비 정도라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실패를 쉽게 반복할 수는 있어도 하루에 피우는 담배수를 착실하게 줄여나가며 금연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자신이 없으니 이번에는 무리다라는 말을 내뱉거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지 않는가? 그 밖에도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너무 나이가 많다, 부모님 혹은 상사,
친구가 반대한다, 실패하면 창피하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등 예를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버릇은 미루는 습관의 트리거, 방아쇠가 됩니다. 이러한 말버릇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새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명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등 행동의 양이 증가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나 초조함, 열등감, 자신감 상실, 자만심, 우월감 같은 감정이 샘솟아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로 인해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됩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한다면 본인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 비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전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현하고 싶은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비교한다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파트 4에서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가계부를 작성하여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자신이 시간을 사용한 내역을 투자, 소비, 낭비 3가지로 분류하고 대략적인 시간을 적는 것입니다. 시간 활용 방법을 고민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을 너무 세세하게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간표의 포인트는 그 시간 내에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의 투두리스트를 처리하거나 일정을 쪼개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뉴스를 본다던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결국 허무하게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업무의 시간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 과학 실험에서도 적절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뇌가 더 활성화되어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집중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사람에 따라 아침 일찍 혹은 점심시간 전, 저녁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 시간대의 30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에 진심으로 임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로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기분 전환 방법은 구체적으로 심호흡이나 스트레칭, 산책, 달콤한 음식 섭취 등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일과 낮잠, 청소, 러닝, 반신욕 등 30분 정도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여행이나 영화 감상 등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 3종류로 나누어 정해둡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 상황에 맞게 바로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5에서는 꿈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꿈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꿈과 목표는 플러스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곳까지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원대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원대한 목표란 실현 가능성이나 감정 브레이크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심으로 실현하고 싶은 목표를 말합니다. 원대한 목표는 우리의 사고나 결단,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욕망이 없으면 행동할 의욕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고 계속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목적은 진정한 목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감정, 마음을 흔들 만한 희망과 소망,
기대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깨달은 후에는 목적과 실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천 내용이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해졌지만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지 망설여지거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등 액션 플랜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때는 현재 상태와 목표 사이에 3개의 마일스톤을 배치해 봅니다. 마일스톤이란 직역하면 길잡이,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실현해 나갈 때 도중에 척도가 되는 작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5까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게으른 뇌에 언제든지 행동 스위치를 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슴에 품고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쉽게 미루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상황과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마음속으로 정하고 계획을 세운 일이라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